너무 국민의힘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총선기획단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총선기획단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비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당에선 총선기획단이 공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 또 김영진 친명계인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얘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어떤 평가들을 해낼지 이건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모르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평가위 과정에서 총선기획단이나 단장이나 사무총장은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 그것이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런 데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립적인 직립지대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맡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공천의 문제에서 총선기획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공천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작년 5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총선기획단은 정책 방향, 홍보 전략,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아젠다 세팅 이렇게 총론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고 뭐 12월 중순이 되면 공천 관리위원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그 시기에 한다라고 봅니다. 네, 뭐 민주당 얘기니까 김영원 대변인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오는 6일에 총선기획단이 첫 회의를 한다고요. 자,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 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이 됐고 그 이후에 뭐 당헌 80조를 개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당의 일을 또 앞장서서 사무총장이 해왔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됐을 때 그 책임으로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송갑석 최고위원은 사퇴를 했지만 사무총장이 유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사무총장이 그리고 최고위원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비명계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고요. 저는 김영진 의원의 말씀이 약간 좀 모순적인 게 총선기획단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면 뭐 글쎄요 그 사무총장을까지는 단장으로 하더라도 저는 위원들을 좀 다양한 사람들을 합류시켜서 여러 가지 그 전략 같은 것들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반영이 됐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당 주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뭐 특히 이제 뭐 여성이나 청년 이런 대표로 뭐 이제 뭐 변호사랄지 이런 좀 특정의 또 직렬에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총선기획단이 그 총선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얘기나 전략을 거기서 얘기할 수 있다면 좀 다양한 구성원으로 하는 것도 당에 바람직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김영원 대변인도 이 내년 총선에 나가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최수영 전문위원께 들어서 날카롭게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 우리는 이미 5월에 모든 세팅이 다 돼 있고 공천은 시스템 공천으로 간다. 네. 그러면 시스템 공천으로 가는데 사무총장이 왜 못 바꿉니까? 사무총장이 누구나 시켜놔도 시스템 공천할 텐데 그 사무총장이 굳이 특정인이어야 합니까? 근데 그 특정인이 또 총선기획단장을 맡았어요. 근데 총선기획단이 이제 물론 방향성을 정하는 거지만 여기에 사무총장이 관련되면은 최소한 나중에 세세한 디테일한 룰에는 또 사무총장이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탕평 인사이고 정말 총선 때 그러면은 통합과 어떤 혁신의 방향으로 가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당의 갈등의 요소가 많이 내재돼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혁신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공격하거나 또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히려 내부 사정이 더 복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기획단을 보면서 많은 어떤 대중의 국민의 합리적 시각의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너무 좀 친명일색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를 이른바 세팅하듯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저는 어느 순간 이재명 또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들이 또 연말이든 연초든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또 폭발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원래 다이너마이트가 깊게 묻을수록 폭발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주당으로서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아닌가라고 좀 부드럽게 지적을 드립니다. 네. 최선호 동수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상황도 봤습니다만 친윤계가 또 다 해먹는 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난리도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친명계가 또 다 해먹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다 이 공천 과정을 두 당의 공천 과정을 다 볼 겁니다. 자, 공천이 잘못되면 사실은 총선을 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두 당 모두? 글쎄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게 불식이 되겠습니까? 공천 과정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네. 몇몇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좀 물어봤습니다. 조정식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어떠냐,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네. 의심스러워하긴 하는데 물러나라라는 얘기는 이제 이원욱, 이상민 의원 정도 외에는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그 왜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 못 쓰게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되게 나왔었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안 쏘면 모릅니까? 그래도 그걸 내세워 가지고 하는 거면 당장 여론조사 같은 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되게 걱정하는 게 총선 기획단 이거보다 결국에 이제 경선 관리할 때 그때 굉장히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어디를 선정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죠. 예. 보통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 여론조사 기관 어디입니다라고 할 때 바로 전화 끊습니다. 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강성 이 당원들이 네. 지지하는 그런 그동안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를 내놨던 기관이다. 이런데 이름이 딱 나오면 그 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정하느냐, 네. 경선 구도를 어떻게 짜주느냐, 이거 가지고 아마 지금보다 연말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 공천이 될 때쯤 되면 엄청 시끄러워질 걸로 예상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요. 충분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자,